중국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혁명. 600년 전 세종대왕의 뜻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를 모른 채 평생을 살던 70대 할머니가 단 며칠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80대 할아버지는 단 몇 주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0년 중국 문자의 역사 속에서 글을 모르고 살던 이들의 인생을 바꾼 비밀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어떻게 중국 내륙 곳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세종대왕이 꿈꾸던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지금 바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읽은 거라고요? 저는 중국 내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지만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에는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온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여러 주민들과 함께 옥수수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젊은 외국인 여성이 마을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의 한국 유학생이 물을 나눠주며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검은색 긴 머리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며칠 동안 수아는 저희와 함께 농사일을 돕고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마을 회관에 모였을 때 수아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러 왔지만 혹시 한글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한글도 한자처럼 몇 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나요? 이 나이에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우나요? 못 배울 것 같은데. 수아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한글은 완전히 달라요. 한글은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600년 전에 만드셨는데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하신 문자예요. 모든 소리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기본 글자 24자만 알면 모든 말을 쓸 수 있어요. 이 말에 여러 어르신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은 한자의 복잡성 때문에 문맹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죠. 선생님이나 관리들, 그리고 몇몇 젊은이들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24자만 알면 모든 걸 읽고 쓸 수 있다고요? 나이 70이 넘은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배우기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마을회관 한쪽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한글 수업. 처음에는 장난삼아 참여했지만 수아가 보여준 한글은 정말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둥근 모양과 직선 모양의 글자들이 소리와 연결되는 방식이 신기했어요. 이건 아라고 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내는 모양을 본떴죠. 그리고 이건 이고요. 소리 나는 대로 따라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라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한자와는 달리 한글은 모양을 보고 소리를 내는 게 쉬웠거든요. 물론 쉽다는 게 완전히 쉽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여전히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수아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단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랑.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글자를 읽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남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글자가 그 순간만큼은 제 것이 된 듯했어요. 이게 내가 읽은 거라고요?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 설레는 기분으로 잠에 들었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던 노인들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천천히 세상을 읽기 시작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아라는 한국 유학생과 우리 같은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해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그저 우리의 삶이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많지 않았고 농사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글을 배울 시간도 기회도 없었죠. 리우는 종종 말했어요. 글이라는 건 남의 것이야. 우리 같은 농부들은 땅을 읽을 줄 알면 충분하지.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서글프지만 당시에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건 재미있었지만 실생활에선 여전히 중국어 한자를 읽어야 했으니까요. 약봉지에 쓰인 복용법, 버스 번호판, 시장의 가격표, 관공서의 공문서. 이 모든 것은 한자로 쓰여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런 고민을 나눴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우리가 정작 읽어야 하는 건 한자인데. 메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리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이름도 제대로 못 쓰니. 평생 도장만 찍어왔지.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평생을 살아도 다 배우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그림처럼 보이는 문자였죠. 그건 그림이지 글이 아니야. 리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중국어를 한글로 적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중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수아가 예를 들어 보여주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중국어 단어들이 한글로 표현된 것을 보니 갑자기 글자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니하오가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리밍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매일 하는 말이구나. 수아는 칠판에 더 많은 예시를 적었어요. 우어, 아이니, 시에시에, 자이젠 같은 일상적인 표현들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보며 소리 내어 읽었고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의 언어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중국어를 한글로 적은 짧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니하오, 시에시에 같은 간단한 인사였지만 점점 긴 문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을회관 한쪽 벽에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쪽지를 붙이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곳은 우리만의 작은 소통 공간이 되었죠. 한자를 모르는 노인들이 모여 한글로 중국어를 적어 대화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우리말인데 다른 글자로 쓰니 마치 비밀 편지 같아. 메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아는 수업 중간에 우리에게 간단한 일기를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쓰는 중국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이었죠. 저는 밤에 집에 돌아와 손전등을 켜고 한글로 중국어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제 생각과 감정을 글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글은 더 이상 완전히 남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수아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던 수업 참가자가 25명까지 늘어났어요. 소문을 들은 인근 마을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날은 수아가 한글 수업 시간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셨으니 함께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메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만든다고? 그게 가능해?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 마을의 역사, 특별한 추억들을 모아서 한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림도 같이 넣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했어요.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책을 만든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어요. 리밍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쓴 글을 누가 읽겠어? 다들 한글을 모르는데. 수아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서로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글을 쓰셨어? 하면서요. 그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본 적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건 정말 낯설지만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장신이 물었습니다. 뭘 써야 하지? 나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기억, 결혼 이야기, 자녀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 마을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역사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강가에서 놀던 기억,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왔던 일. 이전에는 그저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글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수아는 우리에게 작은 공책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 노트예요. 매일 조금씩 써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글쓰기가 편해졌어요. 어떤 날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어떤 날은 오래된 추억을 적었죠. 한글로 중국어를 적다 보니 마치 제 목소리가 글자가 된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며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리밍이 자신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메이가 어린 시절 홍수를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몰랐던 서로의 삶이 글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샤오인이 아니야. 리우가 어느 날 말했어요. 샤오인은 글을 모르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었죠. 우리는 이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였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2달 가까이 우리는 이야기를 모으고 정리하고 함께 읽어보았죠. 수아는 우리가 쓴 글을 컴퓨터로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을의 첫 번째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얇은 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책을 손에 들고 처음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쓴 짧은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워 지아오 리린 진니엔 치시. 제 이름은 리린이고 올해 70살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글자가 되어 책 속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책이 완성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책을 들고 다니며 서로의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글자가 되어 기록된 것을 본 마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런데 책 완성보다 더 큰 변화가 마을에 찾아오고 있었어요. 한글 수업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글자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글자를 읽고 쓰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이 기쁨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글로 중국어를 잘 적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작은 마을 방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방송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죠. 수아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마을 소식을 한글로 적어서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행사 날짜, 중요한 공지사항, 축하할 일들. 모두 한글로 적어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우리는 마을회관 앞에 큰 게시판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마을의 여러 소식을 한글로 적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적은 거였죠. 시작 날짜, 마을 행사, 공지사항 등이 담겼어요. 놀랍게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게시판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호기심에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거 배우고 싶은데 아직도 수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장마을에서 온 왕 할머니가 물었어요. 수아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한글 수업은 점점 더 커졌어요. 수업 시간도 2배로 늘렸고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았지만 일부 젊은 엄마들도 참여했어요.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였죠. 약 석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의 작은 가게들이 간판에 한글을 병기하기 시작한 거였죠. 시장의 채소 가게, 작은 식당, 심지어 약국까지도요. 물론 공식 간판은 여전히 한자였지만 그 아래에 작게 한글로 발음을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약국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글을 읽으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요즘 다들 한글 배우신다면서요?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글은 이제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소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문서나 신문은 여전히 한자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글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메이는 자신의 집 앞에 한글로 이름을 써붙였고 리밍은 손자에게 한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을의 어린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나도 한글 가르쳐줘요. 리밍의 손자 하우가 방학에 마을에 와서 졸랐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우리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의 노인회에서 수아에게 한글 강의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수아 혼자서는 모든 요청을 감당할 수 없어 우리 중 몇몇이 보조교사가 되어 도왔죠. 글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글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 소재지에서 열린 지역회의에 참석했던 마을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장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군에서 우리 마을의 한글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군 교육부 관계자가 마을을 방문했다가 간판에 한글이 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외국 문자를 사용해 문화적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겨우 글자를 읽고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군에서 관리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한자는 중국의 정체성이자 자긍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던 나라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인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한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장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렇다. 우리는 5천년 문명의 후예다. 어떻게 작은 나라의 글자를 배우겠나?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도구였으니까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왕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한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왕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아온 아픔과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어요. 자식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늘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열등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할아버지는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그도 최근 몰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메이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난 여태껏 내 손자의 이름도 제대로 못 썼다. 하지만 이제 왕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가 한글로 적은 손자의 이름이었어요. 이건 우리의 자존심을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야. 그의 말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젊은 선생님인 린이 일어나 말했어요. 그녀는 한자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도 노인들이 한글을 통해 얻는 기쁨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두 문자가 공존할 수 있다고요. 교육부 관계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의논했어요. 마침내 담당자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한글 사용은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가정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그날 이후 마을의 공식 간판에서는 한글이 사라졌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한글은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사람도 그렇지 않던 사람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문자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한글은 우리 마을에 작은 혁명을 가져왔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마음의 혁명이었죠. 마을의 한글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난 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의 수업도 계속되었고 참여하는 사람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한글로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읽지 못했던 소중한 글들이 있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거든요. 그는 글을 아는 사람이었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남겼지만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읽을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너무 사적인 내용이라 망설여졌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그 편지를 바라보니 또다시 무력감이 들었어요. 아무리 한글을 배웠다 해도 한자는 여전히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그 편지를 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한글로 옮겨 적어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인데 한 번도 읽지 못했어요. 수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수아는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표현이 나올 때면 마을의 젊은 선생님인 린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정성스럽게 각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었죠. 마침내 편지 번역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말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작별의 말들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한자로 된 원본 옆에는 한글로 옮겨 적은 번역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의미 없는 기호 같던 한자들이 이제는 한글로 옮겨져 남편의 목소리가 되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메이는 오래전 도시로 떠난 아들이 보낸 편지들을, 왕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한글로 옮겨 적어 처음으로 읽게 되었어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글들이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마침내 의미를 되찾은 거죠. 글을 읽는다는 것,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글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그의 편지를 꺼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열쇠였습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는 작은 기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수아가 지난번 방문해서 제안한 한글 나눔의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짧은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던 수아의 한글 수업이지만 그녀는 학업 중에도 한 달에 2번 시간을 내어 우리 마을을 방문하며 꾸준히 가르쳐 주었죠. 한글이 여러분에게 가져온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몇 달 전 군 교육부와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한글 사용을 못마땅해 했고 공식적으로는 중국 전통 문화와 한자 학습을 권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마을회관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회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가 한글로 쓴 글과 그림들을 벽에 전시했어요. 각자 발표할 내용도 준비했죠. 저는 제가 한글로 적은 일기 중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을 읽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변 3개 마을에서도 방문객이 왔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았지만 젊은이들도 호기심에 찾아왔죠. 수아가 먼저 한글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원리,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왜 한글이 배우기 쉬운지 설명했어요. 방문객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메이는 자신이 쓴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리밍은 마을 역사에 관한 짧은 글을, 왕 할아버지는 자신이 쓴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 중국어로 말하면서 한글로 적은 종이를 보고 읽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온 일기장을 펼쳤어요. 저는 리린입니다. 74시고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글로 적어온 일기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읽었을 때의 기쁨, 남편의 편지를 이해했을 때의 감동, 일상의 작은 변화들. 모두 제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방문객들의 표정이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마을에서 온 노인들의 눈에 관심의 빛이 보였어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주변 마을에서 온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는지, 정말 쉬운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서도 한글 수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물론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모임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대학에서 바쁜 일정 중에도 한 달에 몇 번씩 다른 마을들을 순회하며 수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웃 마을로 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글은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공식적인 교육 방침에는 없었지만 노인들 사이에서는 비밀의 글자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은 편지와 메모가 마을 사이를 오갔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어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조심했지만 마을 회관이나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속이나 제재도 개인의 집 안까지 들어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글은 이제 마을의 중심에서 그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한글 나눔의 날 행사가 있은 후 우리 마을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한글을 배우고 돌아갔고 그들의 마을에서도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수아는 학업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며 꾸준히 한글을 익혀갔습니다. 몇 달 후 멀리 광둥성에서 친척을 방문한 리밍이 놀라운 소식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곳에서도 한글 학습 모임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리밍이 가져온 한글로 적힌 종이를 보니 분명했어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2년 만에 마을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님의 뜻대로 쓰이고 있네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가 국경을 넘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수아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았어요. 600년 전의 한국과 오늘날의 우리 마을이 문자를 통해 이어진 듯 했죠.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만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라고요. 글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 저는 여든이 되었고 수아는 교수 준비를 하며 종종 연구차 중국을 방문할 때면 우리 마을에 들르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글이 퍼져나간 범위였어요. 중국 여러 성의 농촌 마을에서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한글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한자가 유일한 문자였고 교육부는 한글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땅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집 안에서, 노인회관에서, 개인적인 편지와 메모에서 한글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손자 하우가 박사 논문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중국 농촌에서의 비공식 문해 활동과 한글의 역할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전국 18개 성에서 한글 사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요. 주로 60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약 600년, 우리 마을에 한글이 전해진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글은 국경을 넘어 시간을 건너 다시 한번 그 창제 목적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선물하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에는 제가 처음으로 쓴 한글 문장이 서툴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리린이다. 나는 글을 배우고 있다. 이제 그 일기장은 거의 다 채워졌고 제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목소리를 되찾게 해준 도구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였으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오랜 뜻이 이곳 중국의 작은 마을들에서 다시 한번 빛나고 있었어요. 글을 읽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만든 한글, 오늘날 중국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닌 소외된 이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준 희망의 도구로 말이죠. 국경을 넘어 조용히 퍼져가는 한글의 여정.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